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항산화제 비타민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상황인 만큼 조금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그러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사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비타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의 전공은 화학이었기 때문에 195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196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벨상을 받을 때는 같은 연구팀들, 컬리그들하고 같이 받죠. 이분은 같이 받는 게 아니라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을 단독으로 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1968년도에는 올소몰리큐로라는 단어를 분자교정학회에 만들어진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에이브람 호퍼라고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1950년대부터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약이 아닌 영양물질로 완치시키는 처방을 했던 장본인이고 바로 제가 쓴 분자교정요법 책에 본론을 써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교정요법의 창시자인데 분자교정이라는 올소몰리큐라는 단어를 붙여주신 분은 바로 오른쪽에 계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1968년도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는데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과 관계없는 분이 어떻게 비타민C의 아버지가 됐냐.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1901년생입니다. 이분이 196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만 65살이죠. 뉴욕에서 과학 컨퍼런스가 열릴 때 그 과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연구 발표를 하십니다. 연구 발표를 하시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워낙에 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 강단에 서서 또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직에서는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전개될 텐데 그 세상을 구경할까 못할까 참 그것이 염려도 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단상에 내려옵니다. 사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평상시에 항상 감기를 달고 다닐 정도로 체력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상에 내려오니까 단상에서 내려오는 라이너스 폴링의 앞을 막으면서 아인슈타인은 묻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라이너스 폴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 내 체력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네. 그러니 어쩌겠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처방을? 좋네. 그게 뭔데? 하고 물으니 아인슈타인이 대답합니다. 자, 지금부터 식사 후에 비타민C를 1g씩 드십시오. 식후에 밥 먹고 나서 1g씩만 비타민C를 먹으란 말이지. 예. 그 다음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비타민C 3g씩 먹으라는 얘기네? 예,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름 후에 라이너스 폴링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한 통의 소포를 받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1930년도서부터 연구했던 비타민C의 연구 자료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폴링이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비타민C가 이렇게 좋은 성분이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복용하는 양에서 용량이 정해진 용량도 없는 거네. 하고 제대로 복용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1g씩 복용하시면서는 컨디션도 좋아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리죠. 그 다음에는 내 컨디션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2g씩 양을 막 늘려 드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에서 4단계만 넘어가면 비타민C가 합성된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C를 합성하지만 우리 인간은 끝에 4번째인 L-그루노롤락톤 옥시데이스는 효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피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도 처음에 1g씩 드시던 게 2g,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3g, 그 다음에는 9g, 또 하면 12g, 돌아가실 때, 93살에 돌아가실 때는 하루에 18g의 비타민C를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간에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진단명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암에도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결국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암으로 돌아가셨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93살에 돌아가신 분이 내 면역력이 다 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정말 암이 원인이 돼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자신있게 라이너스 폴링한테 권할 수 있던 것은 본인도 경험자입니다. 본인이 1962년도에 부인하고 같이 휴가 중에 사우스 다코다의 어느 공원을 올라가는데 그 공원의 비탈길을 쭉 운전하면서 돌아서 올라갑니다. 막 돌아서 올라가는 도중에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운전하는 차를 정면을 들이받습니다. 엄청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아인슈타인이 오른팔만 하나 멀쩡하고 목도 다치고 왼팔도 다치고 양쪽 다리를 다 다쳤습니다. 출혈 상태가 심해서 헬리콥터로 종합병원에 후송이 되는데 겨우 살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면서 담당 의사는 정말 깨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사고였기 때문에 회복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걸으시려면 4, 5개월 걸릴 것 같고 제대로 활동하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한 1년 정도 병원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생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바이타민 C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바로 비타민 C 갖고 와라, 비타민 C 갖고 와라 해서 계속 드십니다. 그리고는 3개월 만에 퇴원해서 2,000마일 되는 집까지 기차로 돌아와서 2달 후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연구도 많이 했지만 자기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라이너스 폴링한테 처방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1984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영양학자들은 대개 장수하는데 나이가 7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빨리 죽은 거죠. 거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이 동부 보스턴 쪽에서 뉴욕 쪽에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1984년 5월에 LA에서 라이너스 폴링 컨퍼런스가 있는데 라이너스 폴링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수상자는 당신인데 와줄 수 있겠나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먼 거리니까 참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투숙하면서 그 다음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한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밤에 호텔에서 막 토합니다. 토다가 그만 식도가 막혀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도 1962년도에 사고가 나면서 식도와 기도가 약간 협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은 그렇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고사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라이너스 폴링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러면은 비타민C를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냐?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비타민C를 발견하신 분은 1932년에 알버트 젠트 조지라는 양반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비타민C 발견의 업적으로 이분도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라이너스 폴링은 그때 당시 포틀랜드에 살았고, 그러니까 미국 서부 쪽이죠. 서쪽 끝에 살았고, 이분은 보스턴에 살았습니다. 알버트는. 근데 막 86년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그 얘기를 폴링이 듣고는 안 되겠다.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동안 가서 그 노인네가 1986년도면 라이너스 폴링 나이도 86살이죠. 그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고 보스턴까지 알버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알버트, 내가 평생 지금 살면서 당신하고 꼭 같은 실험실에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그것도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는 폴링한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같이 만나서 꼭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합시다 하고 대답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의 아버지가 된 것은 1970년도에 Common Cold and Vitamin C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노벨상을 2번씩이나 탄 화학자가 감기와 비타민C라는 책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내놓으면서부터 그 책은 불티가 나죠. 그러면서부터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의 정맥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